오늘은 실명법하고 임대차 보호법은 기출문제 두 문제 꼭 풀어요. 진짜입니다. 풀고 넘어가셔야지. 민법 문제가 좀 더 어려우니까 민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아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오늘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숫자 나오는 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권리 내용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기출 문제집 있죠. 문제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기출 문제 162페이지 01번 작년 문제 있죠. 1번 문제 2번 문제 체크하시고 그 두 개는 풀어보시라고. 읽으시고 밑에 지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음표까지 3자간인지 등기명의신탁인지 그걸 알고 푸셔야 돼. 기출문제집이요. 넘겨보시면 임대차보호법은 165페이지 5번 문제 작년 문제죠. 이렇게 중개실무시험에 물어보니 민법처럼 나왔잖아요. 지금 할 거 뭐 있어요. 아이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10월 가미가 아무것도 아니요. 연습을 시키니까. 그 다음 167페이지 7번 문제 풀어보시라고.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거 넘기시면 170페이지 12번 문제 있죠? 이해하시는 만큼 읽어보세요. 사례 문제니까 그 정도 푸시면 돼. 조금 더 해보겠다 하시면 14번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요. 자 보세요. 지금 우선 변제권을 설명드리는 건데 우선 변제권은 항상 경매를 제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죠. 이게 시험에 가장 기초 지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시험 문제 기술이 앞에 수험생을 혼돈을 주는 거죠. 대항 요건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하면 우선 변제권 가졌네. 머리 띄울 거 아니에요? 그건 뒤 중간에 함정이에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주택 매매 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 확정일자 읽어버리면 우선 변제권 있죠. 우리는 이제 중간에 말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O 하고 나온다는 거야.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 배당받는 권리요. 매매나 정의나 상속은 배당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은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 있는데 그 물건이 경매 안 넘어가면 찢어버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4월 20일 임대차 법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이 4월 20일. 이미 답은 나왔어요. 뭐하고 뭐가 같다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하고 대항력이 아니고 대항 요건 갖춘 날짜 같다. 누가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자 우선한다. 여기 한 개 답인데 그러면 대항 요건 4월 20일 주민등록하러 간 김에 확정일자 받으러 갔겠죠. 대항 요건 갖춘 날에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 4월 19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 말은 계약서만 들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도장만 받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바보지 됐죠. 간 김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와야 되는데 다음날 전입신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 받거나 대항 요건을 갖춘 날 같은 날 일자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 이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대항 요건을 갖춘 날 확정일자 받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언제요? 대항력은 4월 21일 0시부터 나오죠. 우선 변제권 언제 나겠나요? 우선 변제권. 답은 야가 빠르다며 지금. 대항 요건 갖춘 날에 저당권 들어오면 야가 빠르다며요. 그 야가 빨라야 되잖아. 아무리 지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대항 요건 갖춘 날 같이 받아도 임차인의 기본 권리가 대항력이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항력 나오는 거 없고 대항력 없고 이 날이죠. 그러니까 대항요건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날 확정일자 받은 경우의 임대차법상 임차인의 우선 면역권은 대항요건 갖춘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뭐가 발생되는 날 대항력이 발생될 똑같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 공시 요거 한 개 하고 다음 날 하고 대항요건 갖춘 날에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하고 대항요건 갖춘 날짜 같으면 저당권 운수라는 여기 핵심이에요. 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국민의 주거생활이 중요하겠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의 경제생활이 더 중요하겠나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거예요. 2001년도에 만들어 시행된 것이 상가건물이에요. 주거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뭐는 갖추어라? 대항요건은 갖춰라, 그죠? 요건을 제대로 유효하게 공시가 되어야 보호된다, 그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췄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과밀업체권역에서 지역별 보호가 되는 임대차보호법 전체 규정이 적용될 때 보증금 제한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면 서울에서 만약에 100억짜리 보증금이 있다.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래도 보호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래도 임대인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뭐 서울에 뭐 상상 못할 금액이겠죠. 뭐 보증금 20억에 월세 1,000만 원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TV에 나오는 거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놀래시라고 100억 이야기한 거 100억에도 보호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은 주거생활에 안정이 되니까 이제 영세업자를 보호하게 한 법인데 이제 영세업자도 아니에요. 9억이 보증금 9억이 영세업자입니까?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놀리다 보니까 9억까지 올린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 9억. 여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산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 제한을 둬요. 나중에 암기하실 때 9695437 이렇게 암기해. 9억이 서울특별시, 예? 6억 9천은 과밀업체권역, 우리가 사는 동네는 5억 4천, 기타 시군구가 3억 7천이에요. 그 금액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체 다 적용돼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9695437 일정액 이하인 때는 다 보호해준다고 대항력 우선 면역을 싹 다 보호해줘요. 그런데 9695437처럼 일정 금액이 보증 금액을 초과한다. 원칙은 보호가 안 됐겠죠. 그래도 강남에 사시는 서울에서 중심부에 하는 사람이 우리는 딴 거 필요 없다. 보증금이 9억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딴 거 필요 없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 주고 사업권만 10억 좀 보장, 10년간 보장해달라고. 그러고 나갈 때 우리는 권리금이 더 많아요. 적어요. 초과하는 사람은 시설비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 대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 전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우선 면적 이런 거 안 주는데 제3자 소유자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주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요건 주고, 나갈 때 권리금만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바뀐 거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시험에 요즘 대세예요. 9695437을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요. 서울시 상가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월세 5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10억 돼버리잖아요. 5억에다가 월세 5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억 나오면 초과네. 그러면 우선 면제권 이제는 없고 딱 법에서 보호되는 게 딱 특정되어 있어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해소에 몇 개 있다고. 요것만 골라서 찾으셔야 돼.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할 때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보증금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주택에서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면 100억 이하도 보호된다 그랬죠. 전체 약자 이름이 임차인이죠. 경제 약자 지위가 그 서울시란 동네에서 보증금액이 1억 천 이하라. 지금 100억도 보호되는데 전체 임차인 중에서 임대인과 약자간 보증금액이 1억 천이요. 그러면 약자 중에 더 약자 아니야?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이라 불러.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이 경매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 1억 천 이하 임차인이 경매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따질 필요 없이 이 사람이 가장 약자니까 방 한 칸 구할 돈이라도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임대차 보호법의 두 개입니다. 대항 요건은 다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 무조건 갖추고 보는 거예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배당받는 권리 아니죠.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하죠.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배당받겠다는 권리죠. 대항 요건 갖추고 지금 1억 천처럼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도 제3자에게 주장하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법원에서 배당받겠다는 권리예요. 여기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법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소액 임차인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지. 최우선 변제권은 수업 시간에 그냥 확정일자 받은 사람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최우선 변제권을 쓰지. 시험 지문에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하고 끝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이렇게 나오고 소액 임차인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차이점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이 2억이다. 얼마? 2억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거고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다 포함하여 그 임차인 본인 빼고 다른 권리자보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여기는 후순위 권리자 특정해야 되고 여기는 선순위, 후순위 다 불문하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1억 천 이하이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방한간 구할 돈 3,700만 원만큼은 그 말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구나. 다른 권리자보다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나오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 나오면 그냥 우선 변제권. 비교하셔야 돼. 이것도 아주 암기사항이에요.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서울에서는 1137 이렇게 암기해요. 1억 천 이하이면 3,700, 1,034 이렇게 969, 5437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이 확정일자 받은 대항 요건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다른 권리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는다 할 때 가장 핵심은 이거 실무 가시면 그냥 1억 날리는 거야. 부동산 중개 잘못하면. 왜냐하면 다가구주택 같은 거 중개할 때는 꼭 저한테 먼저 전화하셔야 돼. 공부를 나중에 이 책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소액 요약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렵다 그죠?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지 뭐. 179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지 179페이지. 주택 임차인에서 표 있죠.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액의 범위 있죠. 거기 좌측에 저당권 설정 1 해서 날짜가 돼 있죠. 그 날짜를 읽을 줄 아셔야 돼. 현재 맨 밑에 가보면 2018년도 9월 18일부터 현행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이하? 1억 천 이하이면 일정액 얼마? 3,700, 1,137. 과밀력 채권력은 1억 이하면 3,400, 1,034. 우리가 사는 동네는 620. 6천 이하이면 2천만 원. 나머지는 570. 517. 620, 517 그렇게 암기하신다고? 그럼 보세요. 그건 연도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표 위에 보시면 언제부터? 2016년도 3월 31일부터 2018년도 9월 18일까지는 현재 규정이 아니고 종전 규정이죠. 서울시에서 얼마? 1억 이하이면 얼마? 3,400줄 당시였죠. 우리가 사는 동네는 똑같죠. 자, 서울시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네가 서울시다. 문제는 서울시 놓고 시험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다 가구 주택인데 만약 6세대 살고 있다. 1억 1천 가지고 다 임차인에 1억 1천만 원 보증 임대차 계약하고 다 넣었다고. 예? 그럼 1억 1천 소액 임차인은 소장한테 물어보겠죠. 1억 1천 내고 들어가 살다가 이게 경매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최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소장은 공부하는 거 다 까먹고 이제 표가 쭉 연도가 쭉 80년도 쭉 있겠죠. 맨 밑에 칸 이제 위에 연도가 왜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이유도 모르고 맨 밑에 칸만 봐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1억 1천 이하이면 3,700 주죠. 6가구를 이렇게 쓰면 돼.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히 1억 1천 이하이면 무조건 3,700 됩니다. 라고 6명 다 넣었다고. 어?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한 등기부, 건물 등기 보니까 등기가 2016년도에 되어 있다고. 저당권이. 그 나중에 은행에 방이 많은 집이 방이 여러 칸이 있다. 집이 담보 대출 받으면 대출 많이 되겠노? 적게 되겠나요?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방이 6칸이 지금 6칸에 소액 임차인 나올 수 있나 없나요? 보세요. 다 가구주 6세대 담보로 해서 건저당권 설정했다고. 2016년도에 담보 5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5억이란 돈 안에는 뭐가 다 평가됐는가? 요 당시 내가 담보 잡을 당시에 이게 주택이죠. 지금 주택이니까 나 뒤에 소액 임차인 나올 수 있나 없나요? 나오면 나보다 일정에 먼저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담보 잡을 당시 임대차 보호법을 봐야지. 내가 담보 잡을 당시 임대차 보호법 보니까 거기 위에 간 보세요. 서울시에서 얼마? 1억 이하이면 3,400 받아간다 돼 있죠. 그럼 내가 담보 잡은 다음에 방 한 칸마다 1억짜리 나오면 나보다 3,400 다 받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3,400씩 다 빼고 대출해 준다고. 방 칸마다 소액 임차 나온다 보고. 방 칸수가 몇 칸입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담보 잡은 시점은 2016년도에 담보 잡혔죠. 담보권자 판단할 때는 그 당시 2018년도 법은 나오기 전에 요 담보 잡을 당시에 법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1억 이하이면 3,400 다 받아가니까 1억 이하짜리 다 나온다 보고 방 한 칸마다 3,400 다 뺐다고. 내가 담보 잡은 다음에 그 법이 2018년도 바뀌어가지고 1억 1천 이하이면 3,700으로 바뀔 것이 이 당시 예상이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런데 현재 보증금 얼마야? 1억 1천이죠. 무조건 3,700 준다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문제 받으려면 선순위 그 건물 등기부 보시고 건저당 설정 등기일자 날짜 나오면 그 날짜에다가 임대차법 표가 나중에 한 쭉 있어 크게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보고 만약에 보증금액이 1억이다 지금 담보 2016년도 1억이죠. 그럼 현재 임차인도 얼마예요? 1억이면 최우선 면적을 행사한다고. 그런데 담보 잡을 당시는 1억이었죠. 현재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1천이면 담보권자 담보 설정 당시에 보증금만 맞아요? 안 된다는 거야. 그 나중에 울산광역시 같으면 현재 6천만 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2천만 원 보호됩니다 하면 큰일 난다고. 등기가 2015년도 2014년도에 돼 있다. 저 건저당이. 그럼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그러면 현재 보증금 6천만 원 아니야? 담보 잡을 당시 그 날짜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판단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는 매뉴얼에 노트에 쭉 적을 거 아니야?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 임종성에게 전화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아니 이렇게 나 경매 넘으면 박살나는 거 아니야? 최우선 변제권이 1억 천에 해가지고 1억 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라고 넣었는데 그 건물 등기부에 2016년도에 등기돼 있으면 1억 천은 최우선 변제권 없어. 박살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겠죠. 방 한 칸마다 손해배상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1억 쑥 날라가는 거 몇 년 벌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 요거만 아주 유의하시면 돼. 그 표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나중에 84년도 90년도 이렇게 담보가 잡혀있다. 그 표를 나중에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나중에 실무 연습하실 때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 가시면 최우선 변제권 이하는 그것부터 연습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이제 그거는 됐고 그 날짜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 정도 인식하시면 돼.
현재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여부는 그 건물 등기부를 먼저 보시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가 언제 되는 그 날짜 보시고 임대차 법법 그 날짜를 맞춰서 요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소임차 얼마인지 그 보고 하셔야 돼. 그럼 담보자발 당시 보증금이 5천이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이면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담보자발 당시에는 5천만 원인데 소임차인이 현재 6천만 원의 보증금이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고요. 어렵다 어려워. 다른 선생님들이 저기 외부 선생님들 얘는 뭐 민법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걸 네가 그래 하니까 시간이 늘 부족해가 그래 쪼달리는 거 아이가.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민법이 밀어봅니다. 민법 이찬원 사람 왜 합니까 형님이 아니고. 야 이찬원 사람 알겠지 1차 했으니까 모릅니다. 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 선생이 눈을 한번 감으면 설명을 줄이고 눈 한 번 더 감아보면 암기만 시키면 돼요. 옥수로 소란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암기하시라고. 최우선 변제를 항상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날짜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날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노란 분필 노란 색깔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죠. 대항 요건 다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추는 시점을 따지는 게 이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줄여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는 대항 요건을 이거 언제 행사한다고요?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서 배당받는 권리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그러면 나중에 민법 시간에 설명하시더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유치권 설명할 때요. 유치권은 보호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이면 보호가 안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게 채권자가 돈 못 받아서 경매 신청했죠. 법원 가서 경매 신청, 법원이 경매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면 네가 신청한 내용들을 경매해보자라고 개시 결정을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 경매 넘어온 이 부동산 경매하자 결정하면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는 사실은 등기부에 공시해야 하네요. 해야지. 해야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사실을 알아야 후순위 권리자 보호되는 거 아니야? 건저당권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를 공시하는 이유가 뭐야? 후순위 권리자 들어올 때 네 이만큼 잡힌 거 알고 들어와라 그 말 아닙니까? 위험성을 줄인다는 거지. 법원이 촉탁해서 하는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 합니다. 줄이면 경매 신청을 해서 하는 등기가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다 해서 기입 등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매 기입 등기. 이때 경매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반드시 갖춰야 되는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 요건 갖춰야 돼. 뭐 행사할 때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만.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는데 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 이런 말이 없다면 그 대항 요건만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권 준다 해버리면 제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인데 주택이 이제 경매 넘어왔다고 주택 난리가 생겼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소유 임차인 쭉 집어넣고 대항 갖추면 이 사람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도록 해버리면 선순위 권리자가 불측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만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라고?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필요 없는가?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없고 항상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했죠. 후에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우선 변제권 저도 관계 있어 없어요?
저도 관계없죠. 여기는 왜냐하면 선순위 권리자 이걸 침해할 일이 없고 항상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보다만 먼저 받기 때문에 다시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경을 행사할 때만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라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시험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력권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경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최우선 면제권이 돈 날리기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날짜가 중요합니다. 실무하실 때 돈 날리기 참 좋은 거예요. 소장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그래 실무 교육할 때 주택임대차보법이나 나중에 경매 공부를 하실 때 소액임차인은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돼.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도 되고 오시라고. 오시면 막 요즘에는 경매 교육은 안 하지만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매 교육하면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부동산 잘 아시는 소장 폴로가 실무 강의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점을 따시니까 실무도 안 할 건데 뭐 교육이 필요 있겠나 안 하시니까 학원에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비용이 서울 TV 내려오면 실무 교육비가 160만 원이야. 4개월 과정 해가지고 억수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있어요 회사가. 매옵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뭐 학원에 수강생 오지만 우리 학원에 사는데 매옵이라고 있어요. 억수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유튜브하고 블로그 작가에 싹 다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하면 그냥 합격생 대상이니까 비싸지 않아요. 30만 원 정도 하는데 안 들어요. 학원에서는 교육에 또 저기 원장이 나와 또 임대차법 또 가르칠까 아이가 또 가음 지르고 또 할까 아이가. 외부 강의 띄우면 실무 강의 띄우면요 억수로 열심히 듣습니다. 이런 강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임차권 등기 남았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요거 설명하고 교재 몇 개 짚고 마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이런 임대차법을 많이 공부를 하셔도 이런 권리를 알고 공부하시는 게 낫겠다. 권리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요건만 알고 계시면 판례는 이거 풀어놓은 겁니다. 수백 개가 나와도 원칙만 딱 대항 요건만 갖추면 제3자에게 주냐는 권리지 배당하고 관계없지. 확정일치 받거나 소인취업 나오면 제3자하고 관계없이 법원 가서 배당 요구에서 배당받는 권리인데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니까 요건을 엄격히 더 따지더라.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추더라. 근데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하고 따지는데 너무 중요한 게 1억 날린다던데 뭐 때문에 가더라. 거기에 가시면 돼. 옆에 날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 당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뭐 2시에 이제 가도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이제 적응이 됐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백골이가 12시 또 맞춰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 수업 1시에 마치죠. 이렇게 와요. 그렇게 1년 동안 2시 마치는 거 알면서 백골이가 12시 맞춰서 이제 선생님과 밥 한 먹자고 오거든요. 제가 아니고 오면은 1시에 와 기다려요. 2시에 끝난 줄 알면서도 이제 까먹었다는 거지. 1시간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배고파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이나 주택임대차보법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해서 살고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시행하면 되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건 인도하고 보증받고 나가면 되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3가지요. 임차권의 내용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가 임차권이죠.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월세 낸다 안 낸다? 차이면 지불해야 돼. 살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건 이유가 뭐예요? 돈 안 주니까 가압류 신청해놓고
소송 걸어놓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얼마 지급해라. 상환 이행 판결 나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안 주니까 경매 넘겨서 낙찰된 거 가지고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 아니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요. 지금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부동산에 벌써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면 나중에 꼭 주십시오 하고 나갈 수 있죠. 그냥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요건 깨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원칙은 남의 물건을 빌려서는 권리이기 때문에 남의 집 등기 마음대로 못해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받지 못할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대항요건 깨지니까 등기하고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임대인 지가 잘못해서 지금 등기가 나는 거 아니야? 임대인의 협력 필요 없이 단독으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 소재지 권할 법원에 가서 내 임차권 사정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네가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좀 해달라고 내 임차권을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다 확인하시면 내 임차권을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명령 좀 해달라고 신청해요.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등기법책에도 있죠. 등기법책에도 당연히 있겠죠. 등기법인데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할 때는 요건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돼야 됩니다. 보증금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이 중요한데 임차인은 주거 이전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어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이어도 단독으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받고 확인해서 기각 결정할 수 있나 없나요? 이유 없다 니는 등기명령 신청할 요건을 못 갖췄다. 기각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다시 요건을 증명해서 내가 돈 받은 사실이 없으면 네가 확인한 것을 임대인이 말한 걸 믿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가지고 항고할 수 있다 없다. 기본입니다. 기각 결정에서 항고할 이 제기해야죠. 일반적으로는 다 종료가 되어서 보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명령 신청하고 법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등기소에다 그대로 명령한다고.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받고 내가 임대차가 종료된 거 확인하고 보증받지 못한 거 확인했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 등기부 을구에다가 뭐 하라고? 임차권 등기하라고 명령을 하면 등기소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합니다. 집행해서 을구에 임차권 등기한다고. 자, 등기는 공시 방법이죠.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은 무조건 주고 임차권 등기는 등기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차권 임대차법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는 공시기능이니까 대항력은 기본 주죠. 그럼 등기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계속 살 목적이요? 이사 나갈 목적이야? 이사 나갈 목적이니까 이제 집을 비우고 임차인이 이사 나갔다고 등기는 했죠. 등기해서 대항력만 줘버리면 대항력은 이사 간 다음에 이 주택이 경매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야 내가 이사 나왔지만 네 등기부 받지? 네한테 대항력이 있다. 그 말은 네한테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만 한다는 거지. 그럼 야는 돈이 많아요. 이사 나간 사람이 경제적 약자 아니야? 이사 나간 다음에 이 주택이 경매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배당을 받도록 해줘야 보증금을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후에 등기하고 이사간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받고 보증금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도 주게 되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는 기본 대항력을 주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해서 등기하게 되면 한 개 더 준다고. 대학 우선 변제권을 준다고. 그래야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나갈 거 아니야. 등기하고 나갔죠 지금. 임차인이 이사 나갔잖아요 지금. 집이 비었죠.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이 사람이 임대차 보법상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 여기도 살다가 1주택 경매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다. 경매를 제해서 이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권 줄 것인가? 원칙은 최우선 변제권 줘야 되죠.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췄으니까. 그런데 그 주택에 이미 등기하고 나간 선순위 임차인이 있나 없나요? 그러면 후에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그래서 등기하고 나간 이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일정을 먼저 받아버리면 이 사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등기하고 나간 사람?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항상 주는 것이 아니다. 1. 대항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 2. 항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를 확인해 봐야 한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된 이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경매를 제해서 등기하고 나한 선순위 권리자 이걸 침해하지 마라. 최우선 변제권 안 줘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죠. 등기 후 들어온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은 준다 안 준다? 우선 변제권은 줘도 관계없지. 야를 침해할 일이 없으니까. 확정일자는 항상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은 타당하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으니까.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니까 등기하고 나간 주택을 그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라도 소액 임차인이어도 등기하고 나간 선순위 임차인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등기하고 지금 나갔죠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요. 야, 니 보증금 받고 싶으면 보증금 못 받은 거 아니야? 받고 싶으면 내 건물에 대한 등기부터 말소시키고 오면 보증금 내줄게.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전화 받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보증금을 안 내줘서 내가 등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내 통장에 보증금 들어오는 거 보고 말소시킬게. 시험 지문으로 표현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누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 돈 넣어라 말소시킬게. 임차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차권 등기야.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이것 이외에 대항 요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이외의 지문 안 보셔도 돼.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라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요약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요 뒷부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나중에 요 한번 끝나고 바로 요 뒷부분 한번 더 복습하고 나갈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은 171페이지부터 읽어보셔야 돼. 밑줄에서 읽어보실게. 동그라미 2번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교재 구성이 보세요. 요약집이 적용 범위 주택임차인의 보호 범위 있죠. 171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고 2번 동그라미 법인 원칙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는데 LH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 보호된다 그거 읽으시고 넘겨보시면 172페이지 2번 주택임대차 목적물 범위 있죠. 그 첫째 줄 임차 주택의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일부가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잘 틀리고 나옵니다. 임차 주택의 일부가 점포를 겸하고 있다.
일부가 주거 외 거기에 꽂히시면 안 되고 앞부분의 핵심이요. 임차한 주 용도는 뭐예요? 주택이잖아요. 그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어도 주된 용도가 뭐라고? 그냥 핵심 일부가 주거 외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차 주택입니다. 임차 목적은 주택으로 임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전표 겸하고 있을 때 이 건물을 전체로 어디에 보호시키겠다고? 주택임대차법. 그래서 구성은 보세요. 주택임대차법법 내용이 먼저 있고 밑에 박스 있죠. 박스는 상가 건물이잖아요. 같이 대항력 목고리 비교해놨다고. 그 밑에 박스에 172페이지 그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법과는 달리 상가 건물은 보호되는 보증금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9695437 했죠. 그거 암기하셔야 돼. 9695437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그 박스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고 기약, 대항력 있죠. 계약갱신 요건 있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있죠. 차임연체 시 계약 해지 규정은 보증금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 말은 관계없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은 적용한다고. 그 위에 9695437 이하이면 대항력 우선 변경은 싹 다 보호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임연체 시 계약 해지 규정은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대항력 읽으셔야죠. 대항력 밑에 5번에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런 말 있나요? 173페이지 중간에 5번 유효한 공시방법은 공시는 누구한테?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시니까 유효하게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2번 다가구는 어디? 지번만 다세대는 지번의 동호수까지 됐죠? 넘기시고 판례는 뭘 그래 한숨을 깊게 쉬고 그래요. 1번 정도 읽어두시면 돼. 대항 요건은 등기요 등기가 아니요. 등기는 아니죠. 등기가 아닌 대항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항 요건을 계속 갖춰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후에 계속 공시가 되듯이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맨 밑에 판례 6번 임차주택이 경매되었다. 임차권은 원칙 소멸되지만 가장 중요한 말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방금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죠. 2억인데 1억 8천만 배당되고 2억 2천만 원 배당 안 됐죠.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 배당되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말 뭐가 남아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우선 변제권은 뭘 갖춰라. 대항요건 더하기 뭐 확정일자. 그래서 또 1번의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판례는 있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고. 그러면 보증금 확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으니까 뒤에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볼 수 없다.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갖추었다. 어디에 속지 마시라고. 중간에 둘째 줄 계약서에 임대차 목주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여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었다. 어머야 있잖아. 그게 아닙니다. 계약서 안에 명칭과 동호수 기재가 빠져도 관계없이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는 도장만 받아두었다면 계약서 안에 보증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권리 핵심은 뭐다? 양가로 3번 밑에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 그게 중요하다고.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같은 말 대항요건 갖춘 날 4월 20일 적어보세요. 4월 20일에 대항요건 갖춘 당일에 또는 그 이전 밑에 4월 19일에 뭘 받았다고?
확정 일자 갖춘 경우 우선 면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대항 요건을 갖춘 날입니까? 다음 날? 다음 날부터. 방금 전에 해봤죠? (4월 21일부터)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 밑에 4월 21일부터 대항력 발생될 때 우선 면제권 주겠다. 그래서 넘기시면 양가로 4번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효력 발생일과 담보권자 우선순위 비교해서 한 줄 나와 있죠. 박스 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일 밑에 위에 4월 20일 임차인의 대항력권 4월 20일 뭐하고 뭐가 같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하고 임차인의 대항요건 갖춘 날짜 같다. 그럼 누가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밑줄 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나중에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배우시는데 보세요.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최우선 면제권 가지죠. 나는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면제권도 가졌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권을 가졌다고. 근데 배당은 어디세요? 법원에서 하겠죠. 낙찰 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법원 입장에서 배당해 준 사람이 법원이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우선 면제권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법원 입장에서 보면 최우선 면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와서 뭐 이야기를 안 하네. 그러냐 법원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놔도 소액 임차인이도 법원이 가서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법원이 모르니까 배당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말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지만 배당을 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종기는 언제까지 그 말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배우셨듯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어. 그럼 법원은 알아요 몰라요? 등기부를 보고 하니까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굳이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기준은 등기가 된 임차권인가 아닌가 그거 따랐어.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에 확정일자 무효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주택임대차법상 확정일자 찍어주는 부여기간은 많아요. 옛날에는 확정일자 받은 이유가 뭐요? 경매 넘어설 때 우선 배당 받겠다는 거 아니요? 배당은 법원에 가서 주장하는 거죠. 법원은 뭐였다고? 옛날에 법원 가든지 등기소 가도록 했다고. 일반 국민들이 법원 등기소 찾아가기 힘드니까 법원 등기소물을 동사무소에 이관해 줬다고. 지금은 동주민센터 가서 많이 받잖아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시군구 출장소, 동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정인사무소가 최근 나온 거야. 합동법률사무소 보이죠?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여러 명 앉아가지고 거기가 공정인사무소야. 공정인사무소에서도 공정을 해주면 확정일자와 똑같이 해줍니다.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줄에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관련 판례 있죠. 7번에 1번만 체크해 보시고 1번, 2번 체크해 보시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겸용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대항력을 가진다. 지분 나오면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감유보다 먼저 대항력권 갖췄구나. 그게 생략된 말이고 우선 면제권을 가진다. 그 말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구나. 한 개는 대항력은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고 한 개는 배당 요구에서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죠.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하고 우선 변제 받는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번 체크 더 하셔야 되겠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에 필요 없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있죠.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두 가지 가졌는데 배당 요구했다 주어지면 뭐 행사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 우선 변제권 없어졌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그럼 대항력 남아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대.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까지만 읽으시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4번 하단에 소액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소액임차인이 우선 면제권 행사할 때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소액 보증만 필요하지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죠. 대항력 행사할 때 확정일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행사할 때만 필요하지 대항력이나 최우선 면제권 할 때는 X 되죠. 1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는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뭐 행사할 때는?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때. 최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가장 겁나는 게 3번입니다. 1억 날라가는 게 3번입니다. 소액 임차인 밑에 서울시 1억 천 적어봐요. 서울시면 현재 1억 천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 맞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맨 밑에 178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소액 임차인 밑에 서울시 1억 천 적으시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무조건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담보권 등기일자를 봐야지.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말은 날짜가 쭉 있었죠. 같은 말 담보권 설정 등기일자에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그 다음에 종전 규정에 의해야 한다. 밑에다가 2016년도 등기 2016년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1억 천은 2018년도 이후 현행법에서 1억 천이 소액임차인 아니야? 그 건물 등기 보니까 저당권은 2016년 잡혀 있다고. 그러면 1억 천은 소액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최우선 면제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179페이지 박스 밑에 다시 정리해놨죠. 꼭 읽으시고 대항요건, 대항력이 뭔지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 뭔지 꼭 읽으시라고. 그 다음 넘기시면 당연히 상가 건물도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때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시라고. 서울시에서 6,500 이하이면 2,200 돼 있죠. 180페이지 박스에 그거 나중에 보시고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그 임차인이 단독으로 간다.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기각 결정에도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체크하세요. 옆에 페이지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됐다. 등기만 보고 대항력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까지 가진다? 우선 변제권 취득합니다. 동그라미 4번 체크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고 이사 나갔죠? 후에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어도 뭐는 안 준다? 최우선 변제권 안 줍니다. 6번은 다시 읽으시고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배당해주는 법원이 안다? 아니까 배당 요구하지 된다. 했고 6번 체크. 7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돈부터 넣어라 등기 말소 시킬게. 그 말이죠. 거기까지 오늘 설명드린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문제 꼭 읽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